어떤 합격 수기를 보니 몇 회독해서 합격했다더라. 주변에 있는 누구는 몇 회독해서 합격했다더라. 이 많은 분들 공부하시면서 회독수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회독수만 놓고 보면은 정말로 단언컨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회독수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이 회독수를 시간과 방법 그리고 집중, 이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회독수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요소는 바로 시간입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시간이라는 요소는 정말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A, B, C 세 사람이 있는데 이 세 사람이 똑같이 5회독을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세 사람이 본 교재는 동일하고요. 그리고 집중도나 뭐 배경 지식, 뭐 지능 이런 건 다 똑같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보시기에 A, B, C가 똑같이 5회독을 했기 때문에 똑같은 양을 공부한 것 같나요? A, B, C가 시험을 보면은 똑같이 5회독을 했기 때문에 똑같은 점수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절대로 아닙니다. 이 회독수에서 고려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공부법을 항아리로 비유해서 많이 설명드리죠. 이 항아리에는 필연적으로 구멍이 뚫려 있는 거고, 이 구멍 안에는 물을 채워 넣어서 물이 넘실넘실 거릴 때 시험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A, B, C가 똑같이 5회독을 했어요. 그런데 이 시간이라는 요소를 반드시 고려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A는 일주일 만에 5회독을 한 거예요. 그리고 B는 한 달 만에 5회독을 한 거예요. 그리고 C는 1년 만에 5회독을 했다는 거예요. 즉 회독수를 고려할 때 이 시간이라는 개념을 고려하지 않으면 회독수 자체는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설령 C가 1년 동안 30회독을 했다 하더라도 절대로 A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공부라는 거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항아리에 구멍이 5가 뚫려 있다고 쳐볼게요. 그럼 C는 물을 1만큼 넣고 있는 거예요. 또 가정을 해본다면 B는 10만큼 넣고 있는 거고 A는 20만큼 넣고 있는 거다라고 가정해 볼 수 있겠죠. 그럼 당연히 A는 가장 먼저 물을 넘실넘실 채우고 있겠죠. C는 공부는 한 답씩은 하는데 그 회독에 걸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30회독을 해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C는 물을 넣는다고 넣는데 물이 족족 다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점수는 하나도 오르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특히 부모님 이럴 수 있어요. 아니 공부를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시간을 많이 했는데 그럼 당연히 점수가 그에 비해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절대로 아닙니다. 이 방법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방법 그리고 계획, 이 방법을 몰라서 좌절하는 사람이 없도록이 제 어떤 튜토리얼에 뭐라 그래야 돼? 메인 캐치프라이즈? 뭐라고 해야 돼? 어쨌든 왜냐면 제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공부는 한 답씩은 하는데 성적이 그렇게 올라오지 않았고 수능도 4번이나 보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저는 인서울이 되게 힘든 성적을 받았었어요. 고등학교 때 제가 정말로 와, 쟤 공부 진짜 잘한다, 진짜 쟤는 내가 넘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보통 연대나 서강대에 갔고요. 그리고 제가 거의 한 번도 뭐 이겨본 적이 없는, 그러니까 공부를 진짜 잘하는 친구들이 결과적으로는 한 인서울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는 그 정도의 대학을 다 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방법을 좀 말씀드릴 건데, 일단 회독수에는 시간이라는 개념을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물을 빠르게 채우기 위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많은 회독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해가 안 돼가지고 못 넘어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완벽주의 성향 가지신 분들, 못 넘어가는 분들 정말 많은데,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해가 안 된다고 못 넘어가고 그 부분만 계속 보고 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루에 막상 공부를 했는데 내가 한 양을 보면 초라할 수도 있고, 시간을 시간대로 쏟아붓는데, 즉 물을 바구니에 담긴 담는데 이 물을 항아리 안에 넣지 못하는 거거나 조금밖에 넣지 못하는 거예요. 일단 이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한두 번 읽고 한두 번 회독하고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애초에.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일인 거예요. 한두 번, 뭐 세네 번 정도 읽고 내가 그 과목의 전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이거는 천재거나 사기꾼일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걸 받아들이세요. 안 돼요. 초반에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넘기시는 게 맞습니다. 결국엔 이해라는 거는 자주, 많이, 반복해서 빈도수를 늘려감으로써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지, 내가 한 부분에 있어서 낑낑댄다고, 한 판례나 한 단원에 있어서 낑낑댄다고 해서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낑낑대는 건 나중에 해도 돼요. 내가 여러 번이나 회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이러면은 그때서야 비로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어떻게든 이 부분을, 내가 어려워하는 이 부분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라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타이밍이 있는 건데 이거를 초반에 기본 강의 듣고 기본서 2, 3회독 할 때부터 하니까 힘이 빠지고 진도 안 나가고 양 안 줄어들고 시험 볼 상황이 절대 안 만들어지고 시험은 다가오는데 회독수는 부족하고 이렇게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도 있어요. 나중에 까먹을 것 같아서 계속 보고 있대요. 아니면은 좀 진도가 나갔는데 앞에서 나갔던 부분이 까먹을 것 같아서 또 계속 돌아가게 된대요. 근데 이거는 아니에요. 내가 그거를 나중에 안 까먹으려고 시간을 투자해서 본다 한들 나중에 가면 기억날까요? 한 바퀴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럼 기억날까요? 안 납니다. 우리는 보통 공부하는 대부분 시험들이 정말 기본서만 해도 몇천 페이지에 도달하는 과목을 공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즉 성인이 돼서 공부하는 시험 중에 대학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정도 제외하고는 그 공부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항아리의 구멍도 엄청나게 크다는 거고, 즉 그만큼 휘발성이 엄청나게 강하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시간을 쏟는다고 하더라도 한 바퀴 돌리고 나면 처음 보는 것 같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정상이고 어차피 시간을 써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빠르게 돌려야죠. 어떻게든 내가 항아리 안에 물을 많이 부어야죠. 암기도 마찬가지. 자주, 많이, 반복해서 빈도수를 늘려가면서 암기가 되는 것이지 어떤 한 부분에 치우친다고 해서 암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공부를 하는 범위가 판례 한 20, 30개 정도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럼 시간 투자해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한 바퀴 돌릴 때 드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한 바퀴가 금방 돌아온다는 거예요. 시간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판례나 뭐 그 내용 오랫동안 봐도 돼요. 근데 우리가 시험하는, 즉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실 대부분 분들의 시험은 그런 시험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물을 계속해서 빠르게 부어줘야 한다는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A처럼 C가 아니라 누구는 몇 회독 했다더라, 합격 수기를 왔는데 몇 회독 했다더라, 그럼 나는 몇 회독을 해야 되는구나. 이 회독 수에만 집착한다는 거예요. 수에만. 항상 시간이라는 요소를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회독 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카테고리인 방법 설명드릴 텐데, 제가 기출 공부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죠? 문제집에 답을 표시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틀린 걸 맞는 걸로 문제집에 고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분께서 유튜브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그러니까 객관식 선지에서 틀린 걸 맞는 걸로 고치면 좋은 공부 아닌가요? 그것 자체가 아웃풋이 아닌가요? 이런 취지로 질문을 주셨는데, 맞습니다. 당연히 틀린 걸 맞는 걸로 고치는 것도 아웃풋의 일환이고 좋은 공부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문제집에 표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집에 표시하면 어떻게 돼요? 다음에 한 바퀴 돌아오고 나면은 그 문제집에 답이 표시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그때부터는 이 문제집을 공부할 때 선지에 대한 OX 판별을 하는 게 아니죠. 객관식 시험에서 아웃풋은 선지에 대한 OX 판별이에요. 그러면 난 선지에 대한 OX 판별을 주된 아웃풋으로 갖고 가야 되는 건데, 문제집에 답이 표시되어 있거나 틀린 부분을 맞는 걸로 고친다거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은 내 힘으로 판별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험지에 답이 표시되어 있나요? 시험지에 틀린 게 맞는 걸로 고쳐져 있나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문제집에 표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독수를 예를 들면 난 기출을 공부한답시곤 하는데 5회독, 10회독 돌렸다곤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식으로 문제집에 답을 표시하거나 틀린 걸 맞는 걸로 고치는 식의 방법을 취했다면은 사실상 요거는 거의 의미 없는 회독수에 해당이 됩니다. 카운트 되지 않는 회독수라 봐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서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전체 내용 쭉 보시는 분들 많죠. 기본 강의 들을 때 강사가 요거는 별표 3개다, 요거는 별표 2개다, 요거는 별표 5개다 이렇게 말을 해줄 거고, 이게 기본서에 표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봐요? 별표 5개 죽어라 보고, 별표 4개 또 열심히 보고, 별표 3개도 열심히 보고, 이 강사가 중요하다 그랬어, 기출에 많이 나왔다고 했어, 그 부분을 열심히 보는데, 자, 이렇게 중요도 순으로 보는 거는 물론 당연히 초반에 공부할 때는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아요. 이게 맞는데 내가 어느 정도 실력에 도달하고 합격권 근처에 도달하는 때부터는 이 중요도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미 내가 합격권에 있다는 건 뭐예요? 내 점수가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왔다는 거고,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은 이미 내 점수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도 순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부분을 찾아서 공부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자, 전체 내용을 다 보는 사람이나 혹은 중요도 순으로만 보는 이런 방법을 취했다면은 전체 내용을 다 본 사람은 일단은 물을 많이 못 붓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도 순으로 보는 사람은 이 회독수를 돌린 만큼의 어떤 효과가 나오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독수를 많이 돌렸다고 해서 성적이 막 오르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3회독한 사람과 5회독한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회독을 했느냐에 따라서 3회독한 사람이 5회독한 사람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는 거는 초반에는 중요도 순으로 공부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맞는데 내 점수가 어느 정도 합격권에 도달할 만큼 올랐다면은 중요도 순으로 보는 것보다는
내가 모르는 부분, 내가 취약한 부분, 내가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공부하는 것이 전체 내용을 다 보거나 중요도 순으로 보는 회독수보다 훨씬 큰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집중입니다. 집중. 이 집중은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예요. 이 우선순위를 설명드릴 때 아웃풋 얘기를 다시 한번 안 꺼낼 수가 없는데, 결국에 객관식의 아웃풋은 선지에 대한 어휘 판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객관식 문제를 대비할 때는 기본서보다는 기출에 더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기출을 소홀히 하거나 기출보다 기본서의 비중이 훨씬 높거나, 아니면은 문제를 푸는 게 두렵고 문제를 풀었는데 내가 모르는 게 많을 것 같고, 그리고 틀릴까봐 두려워서 기본서만 반복해서 보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자, 이러면은 기본서를 10회독, 15회독, 20회독, 30회독 했다 치더라도 점수에는 크게 직결되지 않는 공부입니다. 즉, 회독수가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것이고, 내가 집중해야 되는 것, 즉 내가 가장 집중해야 되는 것에 대해 우선순위를 최상으로 둬서 그 최상단의 회독수를 많이 돌려야 되는 거지, 시험에 집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시험 점수 상승에 직결되지 않는 것을 계속해서 회독을 돌린다고 하더라도 내 점수는 크게 오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독이라는 것도 내 시험 종류에 맞게, 내가 공부하고 있는 과목과 시험의 유형에 맞게 차등을 둬서 우선순위를 둬서 가장 최우선순위에 있는 것을 많이 돌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출 1회독한 사람과 기본서 1회독한 사람이 있으면은 당연히 객관식 시험은 기출 1회독한 사람 점수가 더 높을 겁니다. 설령 기본서 1회독한 사람이 기출 1회독한 사람보다 이해도가 더 높다고 하더라도 기출 1회독한 사람의 점수가 더 높을 겁니다. 왜냐? 기출 1회독한 사람은 그 시험 유형에 맞는 아웃풋 공부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회독수에 대한 얘기 해봤고요. 내가 지금 회독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회독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내가 무의미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줄일 수 있는 시간이 있는지, 이렇게 기름기를 쫙 빼서 빠르게 항아리에 물을 채울 수 있는 공부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1 공무법 컨설팅 프로그램이나 계획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역시나 도움 많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상 손민규 변리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